네, 저는 인셉션 버전 2, 3 논문을 리뷰하겠습니다. 컨텐츠고요. 네, 논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CNN 연구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2012년에 알렉스 넷이 이미지넷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등장한 이후에 더 높은 성능의 CNN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연구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 이제 더 깊고 더 넓은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면서 아키텍처의 퀄리티가 크게 개선되고 VGG넷과 구글리넷과 같은 모델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키텍처를 비교를 해보면 VGG넷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높은 계산 비용이 있다는 특징이 있고 구글리넷은 인셉션 버전 1인데 메모리와 연산 예산에는 제약이 있지만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셉션 구조의 계산 비용이 VGC나 다른 좋은 후속 네트워크들의 계산 비용보다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제한된 메모리와 계산 기능으로 좋은 성능을 내서 빅데이터 분야에서 사용하기가 용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셉션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어, 네트워크의 변화를 주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단순하게 스케일업을 해버리는 것은 기존의 효율성을 잃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인셉션 모듈의 필터 뱅크 사이즈를 2배를 하면 계산 비용과 파라미터 수는 4배를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인셉션 모델은 비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스케일업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팩터라이즈드 컨볼루션과 어그레시브 레귤라이제이션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큰 스케일의 모델들을 다룰 때 일반적인 디자인 원칙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 첫 번째, 정보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못해내기라는 것은 이 병목 말 그대로 그 병의 모양대로 이렇게 익스트림하게 컴프레션이 되면서 오히려 중요한 정보들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 더 높은 차원의 표현은 네트워크에서 지역적으로 처리하기 쉽다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데이터들은 더 많은 분리된 피처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른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인풋 레프레젠테이션을 압축 전에 차원 축소를 시키는 것이 설명력에 손실을 가져오지 않는다입니다. 이는 인접한 유닛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압축하기 전에 차원 축소를 조금 시켜도 정보 손실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적의 네트워크 성능은 네트워크 너비와 깊이가 균형적일 때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 분해를 먼저 살펴보면 큰 사이즈의 필터는 계산 비용이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5 컨볼루션은 3 곱하기 3 컨볼루션보다 2.78배 더 계산 비용이 비싼 거죠. 그러면 동일한 입력 크기와 출력 깊이를 가지면서 더 적은 파라미터를 가진 같은 네트워크로 5 곱하기 5 컨볼루션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5 곱하기 5 컨볼루션을 3 곱하기 3 컨볼루션 두 개의 레이어를 슬라이딩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이 가중치를 인접한 타일들끼리 공유해서 파라미터 수를 줄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방법으로 절감되는 연산량을 예측 분석하기 위해서 추정을 진행해보면 5 곱하기 5 레이어 하나를 3 곱하기 3 레이어 두 개로 만들었을 때 이 3 곱하기 3 컨볼루션 레이어가 재사용이 되면서 연산량이 0.72배, 28%더 적은 연산량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컨볼루션을 3 곱하기 3으로 줄이게 되면은 이렇게 대체하는 게 표현력의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는지, 그리고 만약 우리 목표가 이렇게 계산 과정에서 선형 파트를 분해를 하는 것이라면 첫 번째 레이어에서 리니어 액티베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은지라는 의문점을 두게 되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대조 실험 결과 리니어 액티베이션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 3 곱하기 3 두 개의 렐로 두 번을 사용하는 것이 항상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아웃풋 액티베이션을 배치 노멀라이즈 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보입니다. 어, 이렇게 5 곱하기 5를 3 곱하기 3으로 분해를 하면 이제 이걸 더 작게 분해하면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래서 비대칭 컨볼루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3 곱하기 3 대신에 이번엔 1 곱하기 3, 3 곱하기 1 컨볼루션을 사용해서 필터를 33% 축소시킵니다. 이를 일반화시키면 n 곱하기 n 컨볼루션을 1 곱하기 n과 n 곱하기 1 컨볼루션으로 대체하면 n이 커질수록 이제 연산량이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실험을 한 결과 이 분해를 이렇게 하는 것이 초기 레이어에 적용하는 것은 잘 작동하지 않고 중간 사이즈 n 곱하기 n 피처 맵에서 한 12에서 20 사이인 경우에 훨씬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1 곱하기 7, 7 곱하기 1 컨볼루션을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정규화 내용인데요. 어, 구글른의 그 인셉션 버전 1에서 보조 분류기를 사용한 목적은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고 유의미한 그레디언트를 하위 레이어 쪽으로 밀어 넣어서 학습 초기에도 유용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이런 보조 분류기가 더 안정적인 학습과 더 나은 수렴을 촉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흥미롭게도 보조 분류기가 학습 초기에 수렴을 개선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 구글 르네 모델, 인셉션 버전 1 모델에서는 보조 분류기를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보조 분류기를 제거하고 해도 최종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보조 분류기들이 로우 레벨 피처들을 발전시키는데 도움된다는 구글 르넷의 가설이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보조 분류기 엑셀러리 클래시파이어를 완전히 제거하진 않았고 레귤러라이저의 수단으로서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음 정비화 방법으로는 그리드 사이즈를 축소시키는 건데요. 여기서는 인셉션을 하고 풀링을 해서 축소를 시킬지, 풀링을 먼저 하고 인셉션을 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았는데, 만약에 K개 필터를 가진 D 곱하기 D 그리드가 있을 때 이거를 2K 필터를 가진 2분의 D 곱하기 2분의 D 그리드로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2K개 필터로 컨볼루션을 해보면 인셉션을 먼저 하면 이 필터 하나당 K개 채널이고 이 채널 하나당 D제곱번 연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2K개 필터, K개 채널, D제곱번 연산해서 2K제곱 D제곱의 연산량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풀링을 먼저 하고 인셉션을 하게 되면은 풀링을 하면서 이 그리드 사이즈가 2분의 D 곱하기 2분의 D로 먼저 줄어버렸기 때문에 연산량이 2분의 1 K제곱 D제곱이 돼버려서 연산량이 4분의 1로 줄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줄어든 게 풀링을 해서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풀링을 하게 되면 이 전체적인 차원을 줄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표현력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셉션과 풀링을 뭘 먼저 하냐면 표현력을 조금 더 가지고 갈 거냐, 연산량을 먼저 가지고 갈 것이냐의 문제였는데 이 논문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어, 풀링 레이어와 컨버전 레이어의 병렬 구조를 만들어서 어, 이 병목 현상을 없애면서 연산량도 동시에 그렇게 늘리지 않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합쳐서 만든 게 인셉션 버전 2인데요. 이 테이블이 인셉션 버전 2의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부분은 기존 7 곱하기 7을 3 곱하기 3으로 분해한 내용들이고요. 인셉션은 세 번 쓰이게 되었는데 첫 번째 거에는 아까 그 5 곱하기 5를 3 곱하기 3 두 개로 분해한 거. 두 번째 거는 이거를 비대칭 분해를 한 거. 세 번째는 그리드 축소까지 해서 만들어낸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버전 2 네트워크가 깊이가 42 레이어였는데, 연산량은 구글 르넷이 22 레이어를 갖고 있는데, 구글 르넷보다 2.5배 정도 많았고, 그럼에도 여전히 BGG 넷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이 버전 2를 만들고 나서 정교화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어, 일반적으로는 원하는 인코디드 라벨로 표현을 하면, 하나의 y 값에 대해 qy가 1이면 y가 아닌 다른 모든 값들에 대해 0을 갖는 원하는 인코딩이라서, 저 예시를 보면 00, 10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경우에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오버피팅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오버 컨피던트한 모델이 되기가 쉽다는 점인데요. 이 원인은 이게 0 아니면 1 값을 가지기 때문에 모델이 프레딕션에 대한 컨피던스를 너무 높게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라벨 스무딩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 라벨 스무딩은 정답이 아닌 라벨에도 일정한 값을 설정을 해서 모델 컨피던스가 낮아지도록 일부러 유도를 하는 간단한 메커니즘인데요. 즉, probability를 극단적인 형태로 0, 1 이렇게 나눠 갖는 현상을 완화해서 아까 저 0010을 0.06, 0.06, 0.925, 0.025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 라벨 스무딩은 모델의 일반화 성능 및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런 모델을 이제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에서도 얼마나 성능을 내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연산량은 고정을 시키고 실제 해상도가 성능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지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299 곱하기 299, 151 곱하기 151, 79 곱하기 79, 세 가지 사이즈의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이 스타일드와 풀링을 바꿔가면서 이 세 이미지에서 연산량을 고정을 시키고 학습을 했을 때 정확도가 거의 이미지 크기와 관계없이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앞에 설명드린 모든 기법들을 인셉션 V2에 누적해서 적용해서 나온 게 V3입니다. 그래서 V3는 인셉션 V2, RMS 프로, 라벨 스무딩, 팩토라이즈드 제곱할치, BN 억실리어리를 합친 모델입니다. 여기서 팩토라이즈드 7 곱하기 7은 첫 번째 7 곱하기 7 컨볼루션 레이어를 3 곱하기 3의 시퀀스로 팩토라이징 하는 것이고요. BN 억실리어리는 이 보도 블록에서 컨버전 레이어뿐만 아니라 그 다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도 배치 정비화를 적용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 모델에 대한 평가는 ILS PRC 2012 발리데이션 셋의 약 4만 8천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하고 5만 개의 테스트 셋으로 평가를 했을 때 탑5 에러에서는 약 0.1% 정도, 탑1 에러에서는 약 0.2% 에러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스케일업하기 위한 몇 가지 디자인 원칙을 제시했고 인셉션 구조에서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낮은 해상도의 입력으로도 높은 퀄리티의 결과를 내는 것이 입증하였고 이는 이제 비교적 작은 물체들을 탐지하는 시스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팩토라이즈드 컨볼루션과 어그레시브 레귤라이제이션이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계산 비용은 비교적 감소시키는 방법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적은 파라미터수와 추가적인 BN 억실리에리 클래시파이어를 활용한 정비와 그리고 라벨 스무딩은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학습 데이터로도 높은 퀄리티의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기존 인셉션 구조에서 효율적으로 스케일업을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로도 좋은 성능을 내는 아키텍처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